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129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광복절 주간을 지나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휴방을 했어요. 그쵸. 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건강 이슈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아니고 슈아가 좀 아팠죠. 진짜. 네네. 네, 그래서 국인 씨가 정신이 없으셨어요. 미처 미리 우지 씨에게 연락을 드릴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아이가 뭐 예고를 하고 아픈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슈아가 그래도 좀 괜찮아졌잖아요. 네, 병원 가서 약 먹고 네. 이러니까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녹음을 그래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슈아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근데 이게 환절기나 또 이럴 때 또 항상 아프기도 했었고. 그쵸. 요새도 좀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확실히 진짜 건강한 게 최고다라는 말을 다시 그렇죠. 한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일로 휴방하는 일이 없기를 당연히 바라면서. 맞아요.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가 쉬는 사이에 원주에서는 또 이런저런 이슈가 어김없이 터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원래 오늘 다른 주제로 저희가 그래서 방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급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슈들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원주통신에서 이따 그 얘기 나눠볼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피드백 시간 가져볼게요. 2주 전에 올린 바로 저번 네. 방송이었죠. 128회 2부에서 8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로 저희가 2024 원주역 옥상 영화제를 소개했는데 이 영상 유튜브 영상 댓글에 원주 옥상 영화제 사무국에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국인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주 옥상 영화제입니다. 8월 원주 행사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정정할 것이 보여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올해 부대 프로그램인 영사다방에서 상영할 영화를 소개하던 중에 잘못 안내가 나간 것이 있는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진행자분들이 말씀하신 허진호 감독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가홍 감독님 의 단편 영화인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동명의 작품이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말 옥상에서 만나요. 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 일단은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 옥상영화제 사무국과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가온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인 씨? 멜로 영화의 정석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 8월의 크리스마스 완전히 잘못 말했었잖아요. 제가 이 멜로에 미쳤었나 봅니다. 이가온 감독의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못 그러니까요. 알아보시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멜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만 생각해가지고 또 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그때 세대 차이 얘기할 때부터 불안했어. 그러니까요. 본인의 그 꽂힌 영화, 그 시절 그 영화에만 꽂히셔가지고. 어쨌든 정말 이렇게 잘못된 좀 정보를 드려가지고. 202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가온 감독의 단편 영화. 단편 29분 정도의 분량이에요. 맞아요.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이 영화를 영사다방 프로그램에서 상영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홍보를 해드리면은 원주 옥상영화제 다음 주 목금토에 진행이 됩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죠. 한국관광공사 옥상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다만 이 이가홍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GV와 드로잉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사다방 이 부대 프로그램은 8월 31일 토요일 일산동 오후대책에서 진행하는데 이건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 옥상영화제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름의 끝 달의 극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옥상영화제에서 정말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댓글을 그나마 남겨주셔서 정말 오히려 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정정을 못하고 또 이렇게 지나갈 뻔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덕분에 다행히 이렇게 또 정정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에서 저희 구글 폼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매년 길어지는 폭염 일수, 매년 많아지는 온열 질환, 야외에서 이동하며 노동하는 이동 노동자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우편 집배원, 수도 검침원 등은 괴로운 걸 넘어서 목숨이 위협받는 날씨입니다. 말 그대로 기후재난인데요. 우리 사회도 기후 휴업제 같은 대안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는 얼음 생수와 쿨토시를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동 노동자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8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 지난주에 소개했어야 하는 거의 8월 다 끝나서 소개해드려서 일단 한 주 늦어졌다는 점 송구하고요.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에서 요즘 이동 노동자 처우 개선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이동 노동자분들 많이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언급이 네. 됐지만 뭐 배달 라이더분, 뭐 택배 기사, 우편 집배원, 뭐 수도 검침원,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노동을 수행하고 네네. 있고 뭐 모든 노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활동한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실태 조사를 이렇게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 노동자 뭐 쉼터를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시 차원에서 그런 이동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나아가려는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이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사업에 있어서 당사자분들이 또 이런 실태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 그렇죠. 어쨌든 본인들의 좀 처우 개선을 또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민들도 관심을 또 부탁드리면서 특히 시정부라든지 시의회가 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정책적으로 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이죠.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뭐 주민분들은 저희도 뭐 그러긴 했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오시는 분들께 뭐 음료수나 생수나 이런 걸 나눠드리는 개인적인 실천은 가끔 하지만 맞아요. 이게 제도가 바뀌어야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동자의 또 처우 개선이 되려면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제도의 변화, 어떤 정책의 변화로까지 가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네. 그 활동을 지금 민주노총 원주 지역지부에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무료 광고까지 포함한 오늘 방송 원주통신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우선은 이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그 원주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을 찍은 영상 두 개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100만 넘었고 하나는 100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업체에 돈을 주고 조회수를 늘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주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게 아주 화제입니다. 영상 두 편을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을 썼고 또 그 두 영상의 조회수를 50만까지 올리는데 2천만 원. 그래서 도합 4천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세금으로 100만 조회수를 만든 거거든요. 야. 이게 뭔가 싶어요. 어쩐지 이게 영상이 100만 조회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댓글이 53개, 하나는 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100만을 넣으면 그래도 그쵸. 못해도 하고 1000개 막 이렇게 1000개. 달리잖아요. 그래도. 아니 정말 없더라도 몇백 단위는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주 아는 척도 말이죠. 한 조회수 1000짜리 영상도 댓글이 한 뭐 3, 40개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이게.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이 MBC 보도를 보니까 영상 조회를 한 수치를 보더라도 70%가 해외에서 조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게 뭐야? 아니 홍보 효과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자율방범대 모집 영상이거든요. 이게 그 모집을 해외에서 뭐 용병을 구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원주의 이민 1세대가 다시 원주로 돌아오는 커먼 원주 프로젝트 이런 거 70%를 해외에 집중시켜서 네. 홍보를 했다. 그분들이 이걸 보고 감동받아서 이 치안이 안전한 원주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로그아웃을 하고 유튜브 로그아웃을 하면은 그 어쨌든 뭐 IP가 이제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셨대요. 그래서 베트남인가 어디를 가셨는데 분명히 IP가 베트남으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뭐 베트남 영상도 뜨고 그러는데 원주시 유튜브 영상이 뜬다는 거야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왜 베트남 알고리즘에 원주시가 뜨냐? 야, 이 국뽕을 넘어서 원뽕 차오른다. 그때부터 의아하다 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시정부는 이 100만 조회수가 됐을 때 영상이 저도 기억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면서 자화자찬 보도자료까지 뿌렸거든요. 아니 그때 알았을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쵸. 업체에 맡겨가지고 조회수 늘렸다는 걸.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민망하지도 않은지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뿌렸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원주 MBC 보도에서 시정부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업체를 통해 노출 빈도를 높이는 하나의 홍보 전략이다. 그래서 해외 조회수가 월등히 높은 건 단순히 해외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본 것일 뿐이다. 그래서 뭐 조회수 조작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알고리즘 잘 탄 거다 뭐 이런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해명도 좀 설득력 있게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거를 홍보 전략이라고 말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인 조회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조회수라는 숫자에 매몰돼서 지금 되도 않는 실적만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자체 유튜브들 예를 들어서 뭐 충주시라는 아주 뭐 대단한 또 사례가 있고 뭐 최근에 양산시도 주목을 받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 뭐 경쟁이 치열한 건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뭐 압박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좋은 콘텐츠를 그만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차라리 뭐 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알고리즘을 타보자. 근데 이거 뭐 돈을 줘가지고 조회수를 늘리자 이런 1차원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가벼운 사안일 수도 있어요. 웃고 넘길 수 있는. 세금으로 뭐 조회수 늘리려다가 걸렸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강수 시정의 어떤 경향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사실 그쵸. 이것도. 네. 자꾸 뭔가 인위적으로 여론을 만들려고요. 우리가 일전에도 원주시장 비서실에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여론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온 바가 있잖아요. 네네. 배달 라이더 분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극장 철거 방침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료도 나왔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여론을 조성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시정부가 나서가지고 인위적으로 여론을 막 이렇게 가공하려는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줘 왔었잖아요. 그런 의혹과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 조회수 이런 늘리기까지 돈을 줘가지고 이런 사안까지 나오니까 이 당연히 맥락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원주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시에서 뭔가 이렇게 방점을 두는 사업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원주시 곳곳에 현수막들이 막 붙어요. 맞아요. 또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 게다가 디자인도 비슷해요. 맞아요. 뭐 한 업체에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어디 동원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어떤 의문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느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이런 게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시민분들은 체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영상을 잘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잘 만들면 어쨌든 어련히 조회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업체를 동원해서 조회수를 늘려놓고 뭐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뻔뻔하게 홍보 자료까지 뿌리는 거. 왜 세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고 또 굳이 망신을 자초하는지 여러모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원주 MBC에 이 사안을 처음 알린 익명의 시청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이 예산이 아니라 자신들 돈이라도 정말 이렇게 쓰겠냐면서 예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일부 직원들이 꺾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원강수 시정은 그렇게 막 세금 아끼겠다. 막 시민들의 혈세 소중히 쓰겠다. 이걸 강조하는데 정작 이런 때 막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노출이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한 영상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경품을 걸고. 그렇죠. 잘 그런 게 하는 게 건전한 방법이지. 이거는 업체 동에서 무슨 레카 유튜브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민망해. 시민들이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 반박을 원주시 공식 블로그에도 올렸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올렸어요?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원주시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튜브 광고는 여론 조작도 예산 내
목적의 사용도 아닌 홍보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홍보 방식이 맞냐고. 그거를 보도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명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원주시 공식 블로그 이런 입장, 그러니까 무슨 막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것들을 홈페이지에는 많이 올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례적으로 블로그에 이렇게 아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특이하긴 하네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는 뭐 그지탈 예산으로 도로나 깨끗하게 깔아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색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거 언제 MBC 유튜브에도 비슷한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맞아요. 공직사회도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원주시 유튜브, 그러니까 지자체 유튜브라는 게 모름지기 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100만 조회수가 넘었는데도 공무원들도 잘 안 보고 댓글을 안 다니까 뭐 53개, 9개 이랬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공무원들도 열심히 유튜브를 보게 하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독려할 생각을 앞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네. 그런 제언을 드리고요. 이런 짓은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창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소식이어서 먼저 이야기를 짧게 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볼 이슈는 이겁니다. 잡초와 관련된 또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여름철이면은 잡초 제거가 행정의 큰 일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도로나 뭐 공원, 하천 이곳저곳에 잡초가 급격히 자라는데 이 여름철이면 하여간 일단은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관이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맞아요. 너무 무성하고 이러면은 물론 이게 뭐 인간 중심적 관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네네. 그러나 일단 미관이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시야 확보가 안 된다. 도로에 이렇게 좀 무성하게 자라 있을 때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차가 이제 가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차가 아이를 좀 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뭐 이렇게 작전할 때 시야 확보를 위해서 또 제초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고요. 또 벌레가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맞아요. 하나죠. 어떻게 하천 보면은. 쪽은 특히 네네. 그런 이유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공원 녹지과나 도로 관리과가 보통 바쁩니다. 뭐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여기는 왜 풀 안 자르냐, 저기도 막 풀 뽑아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여름철에 뭐 풀을 뽑거나 이렇게 예초기 돌리는 모습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제설이 있다면 여름에는 제초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긋지긋한 잡초와의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을까요? 급기야 원주시 정부는 올해 8월 12일부터 16일을 잡초 해방 주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름이 아주 거창해요. 해방되겠다 우리는 네네. 잡초에서. 그래서 공무원과 자생단체, 민간단체, 시민 등 총 600여 명이 참여해서 도로, 하천, 공원, 운동 경기장, 기차 역사 등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 주변의 잡초를 중점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쫙 뿌렸어요. 여기에 내 집 앞, 내 가게 앞, 잡초는 내가 정리, 범시민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원뜻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네네, 그렇죠. 뭐 내 집 앞에 그걸 내가 정리한다는 게 우리 뭐 네. 내 집 앞 눈슬기 뭐 이런 캠페인도 옛날에 그쵸.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좋은 의도 물론 씨가 주도하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범시민 운동을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네네. 근데 들여다 보면은 함정이 있더라고요.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가 12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 모범 시민 의식의 발로처럼 보이는 이 사업은 사실 원주시의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인한 면피식 사업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시정부가 작년 읍면동 25곳의 제초, 수목 정비 등에 원래 17억 6,5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4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의 4분의 1 4분의 토막이 1 정도? 거죠. 네. 결국에는 예산을 줄여서 제초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면피하고자 범시민 운동을 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인력을 동원한다. 그러니까요. 돈을 깎았으니까 뭔가 싸게 맡기 위해서 사람들을 범시민 운동으로 지금 돌파하겠다, 네네. 동원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이걸 지적한 거고요. 역시 노조답게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원강수 시장에 면피에 동원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산을 깎았으니까 기존에 있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결국 초과 노동으로 또 이걸 메꾸지 않겠냐라는
하는 당연한 또 우려를 할 그쵸.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거죠. 뭐 시민들이 아무리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은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보통 우리가 공공 서비스의 어떤 하위직 이런 말단에 일선 있는 노동자들이 네네. 떠맡게 되기 마련이고요. 경험상.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로드 FC, 아카데미 극장, 철거, 그리고 원주천 관로공사 등 예산 관련 의혹이 터진 원주시의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쓰는 방만한 예산 운용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시는 정신 차리라고 질타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러자 원주시 정부는 이틀 후인 14일에 반박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제초는 제초일 뿐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정을 폄훼하지 말라 이렇게 발끈하면서 민주노총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을 촉구했는데 워딩이 제법 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내 집 앞, 내 가게 앞 잡초는 내가 정리한다는 캠페인과 환경정비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우리 고장 원주에서 확산되는 모습은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협치의 선례로 주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원주지부는 과거 6, 70년대에서나 가능할 돈이 없어서 주민을 동원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도대체 17억 6천만 원이 올해 4억 5천만 원이 되었다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는 어디에 출처가 있는 것인지 민주노총 원주지부에 묻고 싶으며 로드FC 보조금, 아카데미 극장 철거 등 일절 관련이 없는 사업을 제초 작업과 관련하여 애써 거론하는 것은 빈약한 논리에 살을 붙이려는 견강부회의 억지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씁니다. 선량한 원주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적 폭력으로 가히 불안 돈목이라는 사자성어를 연상케 함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해명도 합니다. 원주시의 시내도로 유지 보수 총 예산은 작년 17억이며 올해는 14억 원을 투자하고 다가오는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도로변 제초 예산의 경우 2023년 2억 2,500만 원에서 2024년은 2억 5천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근거는 틀렸다. 맞아요. 주장은 네. 틀렸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워딩이 너무 센 게 나는 나는 불안 돈목이라는 사자성어 이렇게 굳이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사자성어까지 인용해가면서 동원해가면서 경광부회 이런 거 나오고요. 그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센 반박문을 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팝업 창까지 띄워서 민주노총의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어요. 맞아요. 근데 웃긴 게 주어가 민주노총이 아니에요.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장인 조한경 지부장을 주어로 넣었어요. 그래서 조한경 지부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정을 폄훼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사과를 촉구한 걸 쓰더라도 네. 이렇게 지부장 개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촉구하는 것도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민주노총이 원강수 시장을 이렇게 거론하니까 맞불을 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야. 아니면 단체까지 요구하기엔 조금 과하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럼 개인한테 요구할 것도 뭡니까? 단체 명의로 이렇게 성명서가 나갔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저도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걸 찾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팝업이 너무 벌겋게 떠 있는 거예요. 엄청 큰일이 난 것처럼.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만큼 네. 시정부가 이 사안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성명서가 나오고 반박문이 나왔으니까 쟁점이 생긴 겁니다. 네네. 관건은 원주시 정부가 듣도 보도 못한 숫자라고 표현한 읍면동 25곳의 제초 수목 정비 예산이 17억 6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가 19일에 다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 숫자의 출처를 밝혔는데 해당 숫자는 다름 아닌 원주시 정부가 직접 밝힌 내용이라는 거예요. 강원도민일보가 7일 잡초 제거 예산 감소에 관리 허술 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전날 열린 원주시 이통장 연합회 정례 회의에서 여름철 우후죽순 자란 잡초로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예산이 줄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이통장들 사이에서. 네네. 그래서 뭐 신림면 회장, 소초면 회장, 그리고 이 이통장 연합 회장을 가리지 않고 입을 모아서 제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 그 기사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25곳에서 예제초, 수목 정비, 도로 설비를 위해 쓰인 예산이 17억 6,500여만 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4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잡초 제거 집중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추경 예산을 활용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해당 숫자, 그 관건이 됐던 그 쟁점이 됐던 해당 숫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10일부터 19일까지 이 잡초 제거 집중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했어요. 현실적인 대안을 추경해서 찾겠다고 했다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 관계자도 잡초 제거 집중 기간은 별로 현실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 정부가 출처라는 겁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왜냐하면 시에 따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에도 시 정부가 듣도 보도 못한 숫자라고 한다면은 신문을 똑바로 안 읽었다는 거죠. 이렇게 원주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원주시의 출처 자료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모니터링을 안 하고 일도 똑바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만약에 이게 반박문을 쓰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그 확인 절차나 그렇죠. 이 이런 기사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네. 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읽었을 리가 없죠. 시는 꼼꼼하게 본인들 나오는 걸 다 확인했을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이런 기사가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반박문을 냈기 때문에 의아할 따름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발 더 나와서 그러면은 강원도민일보가 오보를 한 거냐? 그럼 원주시 입장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정부에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시정부를 출처로 언급하면서 허위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쓴 거냐? 이 허위 정보라는 거는 원주시 정부가 표현한 거거든요. 이 네네. 반박문에서.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어쨌든 기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근거로 성명을 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 네. 이 기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을 한 거고요. 또 민주노총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시정부는 민주노총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강원도민일보에 먼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래, 반박문은 그렇다 쳐. 그럼 어쨌든 이제 민주노총에 또 성명이 추가로 나왔으니까 이 보도를 해서 근거를 명확히 네. 또 언급해 줬으니까 그러면 다음 이 시정부의 어떤 재차 반박문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냐. 이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대한 어떤 뭐 정정이라든지 뭐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뭐 여기에 따라서 그게 뭐 시 관계자라고 나왔지만 그거는 뭐 이 완전 핵심 뭐 인력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다. 뭐 잘 그- 모르고 한 답변이다.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정작 시정부는 19일에 발표한 2차 반박문 입장문에서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허위를 기반으로 한 주장은 진실로 둔갑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에 부끄러운 행동을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여전히 자신 있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반론을 담았나 했더니 단지 이런 내용만 담겼어요. 시정부가 이통장 연합회 정례회의에서 25개 읍면동 잡초 관련 예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서 언급된 예산 삭감 수치가 거짓이라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민일보가 취재도 하지 않고 뇌피셜로 기사를 썼다는 건지에 관해선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겁니다. 해당 회의에서 시정부가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는 이렇게 뭐 줄었습니다. 뭐 이 통장 연합회에서만 그냥 얘기한 거일 수도 있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쟁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 언급된 수치가 맞냐 아니냐가 지금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시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게 핵심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문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은근슬쩍 그 쟁점을 패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워딩은 여전히 쓸데없이 아주 강하게 썼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 민주노총의 성명서가 적반하장격 제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세더라고.
재발절인 도둑처럼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구절절 사족과 같이 써내려간 주장이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든 시정을 폄훼하기 위한 억측과 목리적 행태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관련도 없는 별개의 사업을 견강부회식으로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또다시 펼치는 것은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속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훈수까지 둬요. 이 시정을 폄훼하여 불신과 갈등을 조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근본 사안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정정하라. 참된 노동운동의 본 모습은 진실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사과도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근데 나는 이거 원광수 시장님께 하고 싶은데 사과도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니 그 위에 문장에서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아무튼 성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은 따로 계시지 않나 싶기는 네. 한데 이건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썼어요. 그러니까요. 화가 많이 났다는 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설령 뭐 시정부 말이 맞다고 쳐도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시정부 공식 입장인데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낼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명을 똑바로라도 하면 이해가 될 텐데 2장짜리 입장문을 낸 거거든요. 근데 알맹이는 거의 없는데 분노만 지금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뭐 쟁점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의 어떤 분노, 화가 난 이런 강한 워딩만 잔뜩 이렇게 쓴 입장문을 왜 썼나? 그럼 근본적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톤이나 표현이 조금 더 직접적이거나 조금 더 그런 심정을 어느 정도는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의 공식적인 이 대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쨌든 팩트에 기반해서 그 제기된 논거에서 우리가 반박할 내용을 충분히 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도 좀 쓰더라면 감정이 뭐 화가 나더라도 좀 억누르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쓰니까 뭐 논리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화가 많이 났구나. 근데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지? 이런 느낌밖에 저는 안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심지어 그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반박문을 써버리니까 그게 진짜 왜 썼나 이럴 거면은 차라리 안 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입장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녹음하고 있는 목요일까지도 시정부는 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팝업을 띄우고 있습니다. 허위를 기반으로 한 주장은 진실로 둔갑될 수 없다. 민주노총 원주지역 지부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계속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한경 지부장에서 민주노총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네네. 주어가. 이쯤 되면 전 궁금해져요. 시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동안 원광수 시정을 향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정부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건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원주시정부가 언론 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반박 입장문을 낼 때 나름 정제되고 논리적으로 쓰려고 한 흔적이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근거를 이렇게 네. 나름 됩니다. 시정부 입장에서 보도를 그 봤을 때 특히 뭐 네. 다면 평가 폐지에 대해서 노조의 반박문을 낸다든지 맞아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억측이다라는 걸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감정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고 정작 반론하는 논리는 또 허술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론을 해야만 하니까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반드시 반론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걸 막 팝업에 알릴 만한 정도의 사안인 거죠는 사실. 오히려 다른 더 심한 의혹 제기도 많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잡초 예산 삭감됐다 뭐 그 정도의 지적을 담은 내용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반론 공세에 나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실을 시정부가 반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조용히 묻힐 만한 사안이었거든요. 잡초 예산이 줄어든 게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숱한 그동안의 원주 정부의 뭐 측근 보훈 인사라든지 로드 FC를 향한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원주천 게이트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뭐 팝업 띄우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럴 때도 성명서는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시정부 입장에서 일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게 하길 바람이 더
바라는 마음이 더 컸겠죠. 근데 이거는 뭐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건지 뭐 파버까지 뛰면서 모르던 시민까지 동네방네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홍보를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니까요. 이슈에 대해서 저도 원주시청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바로 떡하니 몰랐던 사람도 다 알게 있어가지고. 됐죠. 그래서 이런 과민한 반응 때문에 이슈가 생각보다 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대응할 이유가 뭔지 이게 무슨 원광수 시적에 뭐 영린을 건드렸나?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잡초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그러니까 진짜 괜히 의심이 생겨요. 너무 반응이 이러니까. 이게 이 통장 협의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더 그런 건지.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 네. 하여간 이게 뭐 제초, 뭐 잡초 관련된 사안은 어쨌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건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장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으면 이미 바닥 민심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좀 깔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초 관련해서 안 그래도 시정부가 그걸 느끼면서 걱정하던 차에 민주노총이 딱 이 지점을 건드려 가지고 성명을 내니까 더 감정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잘 걸렸다. 안 그래도 열받아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반박 막 파버까지 뛰어가면서 한 거 아니냐. 막 이게 조한경 지부장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게 아니고서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뭔지. 이게 아닙니까?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약간 그 바닥 민심이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근데 오히려 지금 동네방네 다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렇더라도 이런 대응이 효과적인 건지는 전 의문이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모르긴 몰라도 뭐 요즘 표현대로 원주시가 제대로 긁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성명서와 그 반박에 오고 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참 뭐 디스전을 서로 그러니까. 하듯이. 어디서 그렇게 긁힌 건지 난 잘 모르겠어.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강원도민일보랑 이 기사를 쓴 강주영 기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어쨌든 본인들이 취재해서 쓴 거를 시정부가 듣도 보도 못할 숫자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부 논리대로라면은 허위 정보로 기사를 쓴 셈이 된 건데, 그래서 민주노총에 퍼부은 이 시정부의 말폭탄을 고스란히 강원도민일보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급을 안 했는데 오히려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모양새예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인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 원주의 어떤 기자 사회에서 이 분노가 지금 많이 차 있다. 화가 많이 나 있다. 이 원주시 정부를 향해서. 왜냐면 언론이 취재해서 쓴 거를 지금 시정부가 송두리째 부정한 셈이잖아요. 그쵸. 열받죠. 우리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쓴 건데 이거 반박하겠다 싶고 그거를 다 부정해 버렸으니까 뭐냐, 뭐 우리가 가짜 뉴스 한 거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말이 들려요. 지금 기자 사회에서. 아무튼 가뜩이나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 뭐 이슈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뭐 이거 관련해서 후속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가 이악 물고 이 강원도민일보 기사 언급은 안 하고 민주노총 때리기에만 나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정정 보도를 벌써 청구했겠죠. 그쵸. 이거 잘못된 네. 정보다 고쳐라.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희 녹음하고 있는 이 목요일까지도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정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원주 MBC에는 뭐 1억 원대 손해배상도 막 청구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잖아요. 의아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주시가 무엇에 긁힌 건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의아할 따름이고요. 잡초 예산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아니면 이 어쨌든 지금 그 12일부터 16일 기간이 네. 지났잖아요. 예상만치도 이 활동이 썩 그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더 화가 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이 통장 연합회에서도 화가 난 상황인데 제초에서 깎여가지고 그거를 지금 범시민 운동으로 하겠다고 하니 뻔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안이겠죠. 맞아요. 보이니까 이 민주노총도 지적을 한 거고. 근데 이게 공론화되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렸다. 그게 이 사안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원주시 정부가 반응하는지 아시는 분은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주통신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은 본인이 사는 읍면동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저는 반곡 관설동 사는데 솔직히 이 반곡 관설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잘 알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냥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은 구기 씨가 새로운 코너를 들고 오는데요. 원주시 25개 읍면동 중 하나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래도 쓸만한 사이트가 있죠. 이 읍면동에 대한 정보를 약간 네네. 좀 이렇게 일상적인 내용과 함께 섞어서 한눈에 보기 좋은 바로 나무위키 사이트를 이 좀 시대에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백과사전. 그렇죠. 집단 지성 활용한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네네. 바로 그 사이트. 이 나무 위키에 적힌 원주시 읍면동 정보를 같이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은 새로 알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는 우리가 고쳐보기도 하고 여기 나무 위키에 빠진 부분은 또 우리가 보충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25개 읍면동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일은 원주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산동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또 우리 네. 일산 동민 아니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먼저 선정하셨더라고요. 저의 고장. 일산 동민으로서 당사자로서 내일 일산동 이야기 실컷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원주하는 척 언제나 그렇듯 소통의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29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